음식의 기쁨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공간과 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래도 좀 저희 세대에서는 차를 일찍 타본 편이에요. 제 대학 갔을 때 대학 올 때 처음으로 기차를 타봤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5살 때 처음 버스를 탔어요. 와. 제가 차에 타고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왜 나무가 움직여? 가만히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밖에 경관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세상, 움직이는 나무, 움직이는 집.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근대의 감각이죠. 교통수단, 바퀴 달린 교통수단 탈 것이 없던 시절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차, 전차, 자동차, 지하철, 심지어 하늘 나는 비행기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탈 수 있게 된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은 움직임을 자기 움직임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간도 그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으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죠. 우선 공간부터 좀 보죠. 천하, 세계를 다른 말로 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는 천하라고 불렀어요. 천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일까요? 너무 크다. 네, 너무 커요. 근데 아주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서서 한 바퀴 빙 돌았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 눈에 보이는 하늘 아래 땅 전부. 지금 서울에서 보자면 뭐 고작해야 날이 아주 맑아도 평지에서 보자면 그냥 서울일 거예요. 북으로는 북한산이 보이고 바로 하늘이 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한강을 건너서 저 관악산까지 보이고, 물론 거기까지 가면 또 다른 천하가 또 열리겠죠. 네, 그런 천하들을 처음에는 그것이 세계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을 것이고 이동하고 하면서 점점 더 넓어졌겠죠. 그래도 끝이 있을 거라고는 믿었어요. 고대 중세군 중국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흔히 해양이라고 바다를 통칭해요. 근데 바다 해와 바다 양이 어떻게 다를까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이렇게 부르는 것들하고 동해, 서해, 황해 이렇게 부르는 바다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끝이 아닌 바다가, 달리 말하면 건너갈 수 있는 바다가 해였어요. 지중해처럼. 근데 더 갈 수 없는 바다, 건널 수 없는 바다. 그래서 그 바다는 동시에 땅 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동양, 서양 할 때 이 개념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중국의 동쪽 땅 끝이 동양이고 중국의 서쪽 땅 끝이 서양이고,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 송나라 때 사람들부터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땅에는 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천하, 그러나 인간은 가볼 수 없는 곳. 불과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세계를 생각했어요. 끝이 있는 세계, 사람은 도저히 가볼 수 없는 땅. 아무리 천하가 넓다고 한들 넓어봤자 끝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그들에게 천하는 얼마나 큰 크기였을까? 보통 사람들에게. 사람은 참 특이한 서식 습성을 가진 동물이에요. 호랑이, 그러면 숲속에서 단독 생활을 해요. 사자, 초원에서 무리 생활을 해요. 인간, 어디서나 살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모여 사느냐?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 도시 인구가 80%를 훨씬 넘어섰어요. 근데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 내외에 불과했어요.
도시라는 공간은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죠. 복작복작 모여 사는 곳이고 그 성벽을 벗어나면 그 바깥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100명 단위, 200명 단위, 커봤자 300명 단위로 띄엄띄엄 흩어져서 그렇게 흩어져 살아요. 전체 개체의 10% 정도는 도시라는 공간에 몰려서 복작복작 모여 살고 나머지 90%는 넓은 농촌이나 산촌에 흩어져서 드문드문 듬성 그렇게 살아가는 동물 개체는 없어요. 특이한 동물 습성이죠. 그런데 이 도시의 건설이 바로 인류 문명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원래 나라국이라는 글자가 도시를 형상화한 거거든요. 성벽과 그 안에 길과 건물들을 그려놓고 그 도시 자체가 나라였어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국인이라는 말은 있어도 국민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도시 밖에서 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수는 훨씬 많은데 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치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종교인, 인자 들어가는 직업들, 장인, 군인, 상인, 도시 주민들한테는 인자를 붙여요. 하나의 관습인 것 같아요. 농촌에 나가면 농인, 어인 안 그러잖아요. 농민, 어민 그러죠. 그러니까 고대부터 중국인들은 도시인과 도시 밖 사는 사람들을 인과 민으로 차별했어요. 지금도 그 말이 남아서 아직도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런 국호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영어의 people을 한자 문화권에서는 인과 민으로 구분해서 불러요. 옛날 크기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이동을 했느냐. 이 도시가 지배하는 영역이, 한 도시가 지배하는 영역이 초기에 영역 국가였었고 이것들이 서로 전쟁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합이 되면서 점점 큰 국가들을 만들어갔죠.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보통의 농민들은 자기에게 가까운 도시까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가 대부분의 이동이었어요. 그걸 넘어서는 이동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 평범한 농민은 이동 반경은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됐었을까? 조선시대 과거 보러 가는 상인, 보부상이 아니고서는 길게 먼 여행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대개 자기 마을에서 그것도 이제 18세기 이후, 17세기 이후나 장이 열리는 곳까지 왔다 가거나 세금 내려갈 때 이제 가까운 창고가 있는 곳까지 쌀을 싣고 가거나 이런 정도였죠. 그래서 뭐 믿을 만한 통계라고 저는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대략 중세에 한 사람의 평생에 걸쳐 만나는 사람 수는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에 불과했다. 근데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요? 그죠? 지하철역에서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1,000명은 넘을 거예요. 대중교통, 근대는 그렇게 작은 공간에서 큰 공간으로 넘어가는 시대였어요. 근대화는 곧 도시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멜은 도시는 근대성이 압축적으로 표현한 공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도시가 늘어나고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하는 과정을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의 경우에는 뭐 사실 초기적인 근대화 양상이 나타났던 것은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초부터였었는데 일제강점기 20세기에 들어와서 대단히 빠른 속도의 도시화 과정이 진전이 되죠. 근데 그거를 촉발하고 지원한 것이 근대적 교통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도시와 농촌은 도시화라고 얘기를 말씀드렸고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도시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와 농촌은 단지 공간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제가 뭐 두 개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래쪽 도시적이다. 도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련됐다, 현대적이다, 동시대적이다라는 의미로 써요. 농촌은 분명히 이제 공간 개념인데 우리가 촌스럽다 그러면 이미 현대적이지 못하다, 투박하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도시와 농촌은 시간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이동이 가능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후는 도시적 삶이 표준의 시대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도시화라고 하는 이동 과정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근대 이후의 사람들,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중세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만나는 사람이 훨씬 늘어났고 이동 거리가 훨씬 길어졌다는 거예요. 이동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37일 21일이죠. 대문 앞에 금줄을 쳐놔요. 가족 친척 아니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그리고 100일이 돼야 비로소 바깥 출입을 해요. 또 엄마 품에 안겼어. 잠깐 바람 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37일, 100일 이런 식의 이제 기념일은 아이의 전염병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신생아 파상풍이 위험한 때가 37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단군 신화에도 나와요. 37일은. 금줄을 치고 외부의 접근을 막던 시대에서 요즘 어떤가요? 병원에서 태어나고요. 그죠? 태어나서 2, 3일 지나서 바로 차를 타요. 현대의 아기는 안기기 전에 차부터 타는, 어떻게 보면 차부터 타면서 일생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차, 교통수단, 도시화와 더불어서, 근대화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에게 뗄 수 없는 그런 물건이 됐죠. 뗄 수 없을 정도가 아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그래요. 재산 목록 1호 집, 2호 차. 그죠? 집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자기 차가 돼 있는 그런 시대가 돼 있죠.